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피아쌤의 임용도전 18학년도 전공비 3번에서는 문항을 보는 순간 답안을 작성할 의욕을 상실한 수험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시문의 분량이 많고 평가 요소가 3가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에서 평가 요소를 간추려 보면 필립스 곡선, 합리적 기대가설, 오쿤의 법칙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기에 앞서 거시경제학에서 장단기의 구분 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란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어서 가격의 신호등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총 공급 곡선을 단기 총 공급 곡선이라 하며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기란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총 공급 곡선은 잠재 GDP 수준에서 수직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장기 총 공급 곡선이라 일컫습니다. 참고로 거시경제학의 장단기 구분은 미시경제학의 장단기 구분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3가지 유형 가운데 케인지언의 필립스 곡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지언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총수요 총공급 곡선과 필립스 곡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경제가 G점에 있을 때 실업률은 4%, 인플레이션율 1%라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총수요 부양정책이 시행되어 H점에서 새로운 균형국민소득이 나타난다면 실업률이 감소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전학파에 의하면 잠재 GDP 수준에서 수직의 총공급 곡선이 나타나므로 총수요의 변동은 GDP의 변동 없이 물가 변동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때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고정되며 수직의 필립스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공급이 감소할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GDP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실업률이 상승하므로 우상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리드만과 펠퍼스는 케인지언의 필립스 곡선에 경제 주체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필립스 곡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A점은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일치하는 경우이며 이때 인플레이션율은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집니다. 여기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지며 B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 곡선은 A점과 B점을 통과하여 우하향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도 이동하여 새로운 필립스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예측 오차가 제로에 수렴하므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집니다. 그림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일치할 때의 단기 필립스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물가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실업률 억제를 위해 총수요 부양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정부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총수요 부양에 대한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므로
B점에서 새로운 필립스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벗어날 수 없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A점과 B점을 통과하는 수직적인 형태가 됩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르면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실업률의 증가 없이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경제 주체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A점은 인플레이션율 파이 제로, 예상 인플레이션율 파이 이 제로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필립스 곡선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파이 1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이 이 정책을 신뢰한다면 예상 인플레이션율도 파이 1 수준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필립스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제 상황은 B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민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면 실업률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림의 A점에서 정부가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파이 1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하여도 민간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필립스 곡선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은 잠재 GDP와 실제 GDP 간의 차이가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차이와 안정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오쿤의 법칙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통계적 추론에 의한 귀납적 경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민경제 3면 등가의 원칙이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처럼 연역적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오쿤의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연구자에 따라서 잠재 GDP와 자연 실업률의 위치를 달리하여 분석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기출문항에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면 실업률이 2%이므로 기억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의 세우축에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5%가 됩니다. 민간의 기대 형성 방식이 합리적이고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필립스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며 이 경우 실업의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율을 파이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기출문항은 세 가지 평가 요소를 담고 있어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가와 실업이라는 평가 요소를 담고 있는 기출문항은 꾸준히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희생률, 물가와 실업 통계, 적응적 기대가설, 정책 무력성 명제, 정책의 신뢰성과 준칙주의 등에 대해 학습하고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히